안녕하세요. 조용식 TV의 오디오 칼럼입니다. 이번 칼럼의 제목은 디지털 세상의 경험적 지식의 소중함에 대해서입니다. 미국의 동쪽에서 수도 끝까지 택시를 타고 횡단한다면 택시비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이를 실행에 옮긴 두 명이 인터넷에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뉴욕을 출발해서 로스앤젤레스까지 택시를 타고 가보자라는 계획을 세웠고, 뉴욕의 한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로스앤젤레스까지 간 거리는 무려 2,800마일, 약 4,500km입니다. 6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택시 운전사에게 횡단하는 계획을 얘기했고, 약 540만 원에 합의해 운전사가 흔쾌히 출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택시미터를 이용했더라면 17,000달러, 약 한 1,830만 원, 요즘 같아서는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금액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이들은 정말 멋진 경험이었고 재미난 일을 겪었고 성공할 당시 두 번 다시는 맛볼 수 없는 짜릿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는 경험적 지식의 소중함을 느끼게 합니다. 지식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우거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지식을 얻는 방법은 수업을 듣거나 독서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다만 수업료가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간접 경험인 수업이나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얻어서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방법은 취약한 점이 있으며 우리의 뇌는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으로 착각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주위에 보면 책을 많이 읽거나 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전이나 문학작품 그리고 전문서적을 기피하고 대부분은 자기 개발서나 요즘 유행하는 이슈나 추세를 알기 위해서 읽는 베스트셀러형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독서 형태는 오히려 과거의 독서 전략보다 퇴보한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다독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경험할 기회가 비교적 적은 젊은 시절의 다독은 부족한 경험을 간접 경험으로 채울 수 있고 불분명한 자신의 꿈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독 중에서 어떤 책을 여러 번 깊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독은 이러한 책을 발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옛말에 한 권의 책을 10,000번 읽는 것은 10,000권의 책을 읽는 것과 같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일생에 한두 권 정도는 통달할 정도로 반복해서 읽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한 일입니다. 한 달 전에 수십 년 전에 읽었던 리차드 바크 갈매기 꿈이라는 소설을 영문본으로 읽고 나만의 번역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아마존에서 전자책을 구입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킨들 웹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It was morning and the new sun sparkled gold across a ripple of gentle sea. 나름대로 직역해보다는 의역을 해보았습니다. 아침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태양이 고요한 바다의 잔물결 위로 눈부시게 반짝였다. 젊은 시절에는 이러한 글을 읽으면 이해는 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깊은 감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 일생에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비록 실패한 경험이라도 수천 권의 독서보다 강렬할 수 있습니다. 책을 쓰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책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첫 책은 항상 욕심을 과할 수 있다는 것이며 책을 쓰면서 나의 직접적인 경험 지식이 어떤 것이고 나의 간접적인
경험 지식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대의 앵무새에 흥미가 있어서 아마존에서 외국 서적을 수십 권 구입해서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부한 지식을 믿고 대형 앵무새를 분양해서 키웠지만 몇 번 실패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지식을 나의 지식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실패의 경험 노력으로 앵무새에 대한 경험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나만의 지식을 만든 것입니다. 사업이나 인간관계도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패와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즘 강연을 하면서 이전에 열심히 경험한 것이 정말 나에게 소중하다는 걸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경험이나 즐거운 경험보다 힘들고 고민했던 경험이 어쩌면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디지털 세계의 약장사 선무당을 경계해야 합니다. 약장사의 특징은 자신의 약이 만병통치라고 주장한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세상에 만병통치는 없으며 아무리 좋은 약도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선무당은 깊이 있는 경험보다 자신의 짧은 지식을 과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경험에만 의존해서 사는 것도 문제지만 직접 경험이 없이 문헌 연구나 남의 지식의 짜집기식 전문 지식 역시 위험합니다. 이것은 거짓 지식이 될 확률이 높으며 자신을 착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오래전에 대학교에서 전공했다고 자신이 아직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 서적이나 강의 한번 듣지 않고 수년을 보냈다면 전문 지식의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신의 업무에 경험을 정리하고 체계화해야 전문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방송을 하면서 많은 전문가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나 혁신이나 모든 기존의 경험 지식에 근거를 둡니다. 만약 경험적 지식만 나열한다면 약장사 같은 얕은 지식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 지식에는 스토리가 있고 힘과 깊이가 있고 공감대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 지식에서 스마트와 혁신의 키워드를 5R로 정리해 봤습니다. 5R은 reuse, recycle, reduce, remove, refine입니다. 스마트나 혁신이란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감소시키고 제거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들이 제품을 설계할 때 제품의 정보와 제품의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제품 설계에서 표준품을 정해서 동일한 부품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최소한의 변경으로 재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능의 희생 없이 부품 수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지니어의 가장 핵심 프로세스인 설계 변경, 엔지니어링 체인지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리파인 하는 제품 출시를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설계 시간이나 자원을 적게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과 발전을 시켜나가야 진정한 스마트입니다. 원래 PDM이나 PLM, 사상이나 디지털 목각 같은 것은 이러한 목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기업 역시 기존에 생성되는 정보와 자료를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며 불필요한 프로세스나 부조리를 제거하고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보다 적게 사용하는 구조를 가져야 하며 모든 기업 활동을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하는 것이 기업의 스마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학에서 오컴의 면도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같은 결과나 기능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한 것이 진리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들 중에서 더 가볍고 더 얇고 부품 수가 적은 것이 더 뛰어난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인간이 자연에 대한 최고의 스마트한 미덕은 지속 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절약하고 덜 사용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최고를 지향하는 것이 진정한 엔지니어링 철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엔지니어는 이러한 철학을 제품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마트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지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짓 지식을 두려워하라. 파스칼. 조용식 TV의 오디오 칼럼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